이번 시간은 일단 12신살하고 여러분들 12운성 하고 그쵸. 원탄명리 구매하실 때는 연주를 보고 하고 싶대 일을 일주로 보시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한데 원탄명리 선생님 뭐 훌륭하긴 한데요. 근데 그분은 너무 뭐랄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아무튼 원탄명리 하시는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탄명리? 저 원탄명리 저도 구독하고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신상을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이분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면 다 알만한 연예인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근데 본인이 밝히기를 뭐 화면 얼굴도 안 내 보이고 하는데 그쵸? 강영실님 반갑고요. 김미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이었죠, 연예인. 응? 이제 예전에 그 힌트 잠깐 드리면 어디에 나왔었냐면은 무릎팍도사에 옛날 강호동이 했던 무릎팍도사에 이제 이렇게 그 출연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에요.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12신사는 그게 일지로 보느냐 연지로 보느냐 그쵸? 그게 이제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12신사라고 12운성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개 다 12 12지지를 가지고 신살은 지지 대 지지로 이렇게 본다. 미수님 맞췄어요. 목소리 낯익죠? 그분. 아무튼. 그래서 이제 12운성하고 12신살은 전부 다 삼합의 어떤 그런 이론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12운성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자, 아이고 그림이 넘어갔네. 다시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보면 여기가 이제 장생이 되겠죠. 장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여기가 이제 묘가 되고요. 절, 태, 양. 그래서 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어떤, 왕세, 기운의 왕세나,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무념무상. 그쵸? 완전 끊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아이벨트, 잉태할 태잖아요. 어떤 아이가 생기는 이 태아가, 그쵸? 잉태하는 순간의 어떤 그런 기운. 양은 기를 양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10달 동안 커가는. 태 같은 경우는요, 매우 약하고 겁도 많고요.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이 애가 떨어지냐 마냐에 대한 엄마 뱃속에서 엄청 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착상해서 한
3개월 이내, 12주 이내는 태 정도로 보고요. 아주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 태어나기 전, 출생 전까지 한 7달 정도는 양의 상태로 무럭무럭 받아먹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미가 다 있어요. 강하진 않지만 생은 장생 막 태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욕은 목욕으로서 이제 태어나서 목욕하고 꾸미고 좌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빨개 벗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못 부릴 때 이 대는 관대인데, 우리가 관대라는 게 옛날에 결혼할 때 사모관대라고 해서요. 이렇게 의복을 갖췄잖아요. 그 사모관대의 관대거든요. 허리띠를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에는 16살에도 결혼했고 많이 했잖아요. 성장은 했으나, 신체는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덜 여물어서 힘은 강하고 엄청 이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해서 대학교까지도 관대의 시기를 봅니다. 이제 뭔가 실수도 하지만 힘이 강한 시기. 그쵸? 덜 여무른 시기. 이 걸록은 우리가 이제 녹봉을 먹는다, 국가 녹을 먹는다. 그쵸? 우리가 봉급이나 월급을 받아서 취직을 해서 내가 이제 어엿한 어떤 성인으로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어떤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뭔가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시기가 걸록의 시기거든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왕은 제왕지로서 완전히 이제 경험치도 높고, 사람이 어떤 나이로 따지면은 걸록은 한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 왕은 한 4, 50대 정도 제왕지입니다. 경험도 있고요. 능수능란하고. 그쵸. 그래서 인생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쇠는 우리가 이제 쇠한 거죠. 내가 약간의 이제 전성기에서 물러난 경험은 있지만 힘은 약하진 않아요. 힘은 골록하고 약간 얇게 이제 빠지지만 힘은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이제 왕자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기. 사람으로 따지면 50대 정도 되겠죠. 병은 이제 사람이 생로병사처럼 나이 먹으면 한 60대 정도 되면요, 여러 가지 몸이 고장도 나고 병도 걸리잖아요.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조금 발달되고 감성적으로 바뀌지만 육체적으로는 이제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 감성적으로 바뀌는 시기. 산은 거의 정신적으로는 강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라고 해서 죽었다라는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신적이나 어떤 이 옛날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되게 강한데,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든가, 막 그런 기운은 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기운이 떨어지고. 자, 묘는 우리가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한번, 옛날에, 그쵸. 아실 거예요, 고려장. 먹을 게 없어갖고, 나이들은 부모를 지게에다 업고 올라가서 산속에다가 움막이나 이렇게 묘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부모를 버리고 오는 그런 옛날에 안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를 그 묘 속에 움막 같은 데 넣으면서 최소한의 먹을 것만 이렇게 주고 거기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라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묘가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묘는 화려함을 다 덮고 내가 정말 은거하고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인데, 진짜 알뜰살뜰한 거죠. 일주일치 식량을 줬어. 이거를 내가 그래도 나이 먹어서 빨리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가면서 정말 알뜰살뜰하면서 이제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하지만 정신적으로는요, 이미 이제 달관한 거죠. 인생 별거 없다 하면서 아껴 먹는. 그래서 묘를 깔고 있으면, 묘는 진술충미거든요? 창고를 갖고 있어서 알뜰살뜰하고요. 되게 이제 이 구두쇠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절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힘은 약하지만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절처봉생에 리셋해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절지다.
이게 이 기운인데, 12신사라고 우리가 그 심리를 볼 때 매칭을 해서 보면은 괜찮은데요. 절지는 12신살이랑 뭐가 매치가 되냐면 겁살. 그쵸? 겁살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태는 제살. 그쵸? 양은 천살. 생은 지살. 욕은 연살. 대는 월살. 골록은 망신살. 제왕은 장성살. 새는 반한살. 병은 역마살. 산은 육해살. 묘는 화개살. 그래서 절태양, 생육대, 로광새, 병사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도 붙여놓고 겁재천, 진연월, 망장방, 영육화. 그래서 사주가 물론 이해를 하고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공부임에는 뭐 틀림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울 건 좀 외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외우는 과정은 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뭐 20대도 20, 30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40대, 50대, 60대까지도 계실 거예요. 나 머리가 안 좋아.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위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절겁, 태재, 그쵸? 양천, 생지, 용년, 대월, 롱망, 왕장, 쇠반, 역병, 사육, 묘화 이렇게라도 조금 같이 매칭을 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외우면 되는데 이해를 제가 이제 조금 이 절지랑 겁살 같이 매칭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겁살 이건 이제 절지. 자, 겁살의 키워드를 박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겁살하고의 절지하고는요 어떤 그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돼요. 겁살의 이 12신살의 12개의 의미는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있지만 겁살의 특징적인 것은요 투쟁, 투기, 그 다음에 갑자기, 즉흥적, 그쵸? 강제성, 그 다음에 이제 겁제, 10성으로서의 겁제하고 매우 유사한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겁살은 겁제. 그래서 욕심. 절지가 우리가 십성을 볼 때요 절지를 깔고 있는 그 십성은 전부 다 편관 아니면 편제입니다. 갑신절, 그쵸? 갑신 편관 절지고요. 을류도 편관 절지고, 경인도 편제 절지, 그쵸? 신묘도 편제 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기보다는 한 방에 훅 큰 돈을 벌겠다, 큰 명예를 얻겠다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겁살 이제 이런 의미를 명리클럽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살을 제가 쉽게 얘기하면 겁살은 일단은 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감, 그다음에 뭐 차압, 세무 이런 강제성이 있어서 일단은 겁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머리를 떠오르냐면 내가 도박을 했어. 도박을 이제 큰 돈 벌고 싶어서 욕심부려 도박하고 뭐 술도 먹고 여자도 이제 이게 겁탈의 의미도 있거든요. 겁탈.
이 겁이, 이 겁제를 쓸 때 겁입니다. 겁탈할 겁, 빼앗을 겁, 겁탈. 그래서 내가 겁탈, 절지, 바닥을 친 겁니다. 절지는 도박을 해서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술도 먹고 여자도 겁탈하고 좀 나쁜 짓을 좀 즉흥적으로 인생을 뭐 벌고 있겠냐 해서 막 바닥을 치는 삶을, 겁살적인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제살이다. 제살. 자, 제살은 이게 우리가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 말 그대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태지랑 이제 죽느냐 사느냐. 애기도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착상이 됐어. 근데 애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임신하고 그 3주 12주 3개월 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머리가 비상합니다. 하지만 내게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살, 겁제천지년을 망장방 영육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도박을 좀 좋아하고 아주 즉흥적으로 이제 해서 바닥을 쳤어요. 그러다가 걸렸어.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수감이 돼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머리를 이제 굴리는 겁니다. 태지로.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쵸?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태지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절은 절초봉생 끊어내고, 이제 천살. 양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어. 해가지고, 내가 잘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출감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할 일이 찾아보니까, 하늘 보고 한숨 짓는 거예요, 천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정말 앞으로 먹고 살 게 막막하고요. 하늘 보고 한숨 짓는 살이 천살이라는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늘 보고 이제 한숨 짓는 겁니다. 겁제천. 자, 그래서 이제 천살.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양지는 사실은 좀 편안한 상태인데 요거는 조금 엇박자가 나요. 그쵸?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 양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없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양지와 이제 일맥상통한 겁니다. 천살이. 아기한테 천살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엄마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애는 진짜 뱃속에 있는 아가는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살, 겁제천.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지살. 겁제천, 지살은 우리가 장생이랑 같다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 취직하려고. 장생은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지살, 내가 이제 취직도 하려고 뭐 벼룩시장도 가보고 어디 이력서도 넣고 막 하는 그런 나를 알리고 홍보하고. 지살, 갓 태어난 아기처럼 나 진짜 새로 태어났어, 나 열심히 할 거야,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지살 빨빨거리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한다. 근데 지살하고 역마살은 돌아다닌다,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연살. 12운석으로 이제 목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력서를 내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 면접 보려면 후줄근하게 보면 돼요? 머리 깎고, 그쵸? 때 빼고 광내고, 멋부리고, 꾸미고, 그쵸? 양복도 하나 사 입고, 그쵸? 이쁜 원피스, 투피스도 뭐 입고, 그래서 연살, 목욕.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사치나 지출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지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목욕하고, 뭐, 몸단장도 하고, 연살. 그래서 이성한테도 이제 관심도 갖고. 그쵸.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면접 보려고 이제 했어. 그리고 이제 월살. 이게 이제 관대. 그래서 면접을 몇 번 봐가지고 이력서를 내가지고 일지로 봅니다, 명주님. 뭐 일지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살의 닉네임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초살 이라고도 하고 장벅살. 달빛 보고 한숨 짓는다. 천살은 하늘 보고 한숨 짓는 거고, 그 월살은 이제 관대같이 취직을 해서 뭐 업무 적응이 안 돼서 막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도 깨지고 선배 고참한테도 깨지고 해가지고 아우 겁나 힘들다. 내가 정말 그쵸. 이 삶의 벽을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퇴근하면서 야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이제 달빛 보면서 야 힘들다 하지만 월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횡재수가 있어요. 횡재. 달빛 보고 긁었다가요. 돈 주는 어떤 횡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권이라든가 보험금을 탄다든가 유산 상속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보너스를 받는 거지. 을목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겁재천 진연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초년생 막 그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고쳤어. 장벽살. 겁재천. 월살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망신살이죠. 골록.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월살의 시기를 지나서 관대의 시기를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어요. 경험이 쌓이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회사에서 뭐 대리나 이런 정도로 올라갔어. 그래서 대리나 과장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야. 원리 원칙. 내가 옳다. 그쵸? 자신감 원리 원칙. 내가 옳다 해서 뻣뻣해 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잘하긴 하는데 위에 사람한테 깨지고 고개 숙이고 내가 제일 잘나가고 1등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는 훨씬 세고 강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망신살 뻗칠 일이 실수해서 그쵸? 너무 뻣뻣해서 내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망신살이에요. 그 걸로. 그 다음에 장성. 이게 제왕이거든. 어쨌든, 월살, 망신살, 관대와 걸록을 지나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 취직 열심히 했어. 옛날에 뭐 도박하는 거 다 끊고 해가지고 이게 경험과 힘, 처세술, 능수능란. 말 그대로 장성이라는 게 군대에서 별이거든요. 스타. 그만큼 이제는 완전한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가장 힘도 경험도 처세술 능수능란한 가장 인생의 어떤 가장 정점 최고조를 찍은 어떤 그런 장성살의 기운이다. 그래서
제왕이나 장성살이 있으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중심이야. 내가 CEO고, 내가 뭔가 총대 메고 책임질 일 많을 수밖에 없는 장성살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웬만큼 뭐 4, 50대 지나서 반환살입니다. 쇠지잖아. 나이 50 후반 되니까 이제 사장님 이제 조금 은퇴하실 때가 됐네요. 그러면서 반환살은 이게 쇠지거든요. 쇠지인데 이제 조금 이제 내리막으로 가지만 이 경험이 많다. 그래서 노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은퇴 시기가 되면요, 퇴직금, 전별금, 그동안 모아놨던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적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받게 되는 재물적으로도 좀 편안하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 쉬엄쉬엄 널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쵸? 겁재천 진연을 망장 반까지 해서 반환사까지 와서 그래서 이 뭔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이 살이 반환살인 겁니다. 세지의 노련함과 편안함. 그쵸? 힘은 좀 떨리지만 이제는 내 여생 괜찮게 이제 뭐 퇴직금도 좀 받았고 뭐 해서 괜찮다 해서 반환살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망장반 역화. 여기잖아, 역마살. 그래서 마냥 쉬면 좋을 줄 알았어. 퇴직금 받고 뭐 받고 맨날 이제 등산 다니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병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놀면 안 되겠다. 그쵸? 놀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자면 몸에 병이 나거든. 내가 정말 혼자 등산도 가고 쓸쓸함, 외로움, 감성적. 야, 병들고 뭐 하니까 힘들구나. 재취업하기 위해서 바쁘게, 그쵸? 몸은 아프지만 재취업해서 먹고 또 살려고 그 반환살에 좋은 어떤 이 떡고물이나 퇴직금이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취업하고 열심히 몸도 아프고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려고 또 하는 역마살이 또 이제 인생 후반부에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육회살 사지야. 그래서 어쨌든 뭐 몸 병들고 몸 또 병 고친다고 또 여기 막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데 쫓아다니는 거죠. 어디에 뭐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야, 인생 별거 없구나. 이제 사지 신체적 활동은 거의 제로. 정신적 어떤 이 능력은 높아. 지는 사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싫고 뭔가 뭐 이 신선한 거 싫고 그럼 나는 이제 인생 별거 없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육회는 진짜 어떤 저승사자 같은 거죠. 저승사자. 육회살은 저승사자. 아, 이제 저승사자 만나려면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막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화개살 묘.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다거든요. 화려화에 덮을 개예요. 그래서 화려함을 덮는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덮는다. 화려함을 덮는다. 묘지. 진짜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인생 별거 없다. 묘지를 깔고 있으면요, 스님 팔자, 뭐 종교인들 팔자 그러거든요. 인생을 달감하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다.
달관합니다, 달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이제 가게 되는구나. 인생 별거 없다. 인생을 느끼는 거죠. 하게살 다음에 다시 이제 태어나서 겁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지금 제가 12개의 신살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주를 보고 해석을 할 때 물론 뭘 만나면 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이렇게 익혀놓으면 이해해놓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겁재천, 진영월, 망장관, 영육화. 스피커를 끄면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는 해볼 것 같아요. 스피커를 괜찮나요? 소리? 웅웅거리나요? 스피커 껐는데? 컴퓨터 스피커 껐어요. 계속 그런가? 소리가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그 11신살이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가 울렸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12운성하고 같이, 이게 웅웅거리는 게 이 스피커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진작, 이거 이제 끄고 해야겠네. 그랬군요.